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두 학생과 함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1차, 2차 시험 가릴 것 없이 그냥 매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한 그야말로 단골 손님이죠. 바로 해돈익 임금함수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가도 노동경제학의 큰 줄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위험한 일은 돈을 더 받는다. 이걸 우리가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하잖아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 끝나요. 그래서 그 임금이랑 위험 수준이 시장에서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데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 딱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 오늘 배울 해돈익 임금 함수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정말 사랑하는 주제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모델을 이해하려면요, 시장의 주인공 두 명을 알아야 돼요. 근로자랑 기업. 일단 근로자부터 한번 보죠. 우리 남학생, 만약에 직업을 고른다고 쳐봐요. 뭘 제일 먼저 따져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급을 얼마나 주나랑 일하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제일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요? 돈이냐, 안전이냐.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들 안전한 직업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굳이 위험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사람마다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은 바로 그 다름을 아주 근사한 그래프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이걸 우리가 근로자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을 고르든 나한테 주는 만족감, 즉 효용이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가로축이 위험이고 세로축이 임금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건 위험이 아주 쬐끔만 늘어나도 월급 이만큼 안 올려주면 나 그 일 안 해! 라고 외치는 위험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기 세 명의 근로자가 있잖아요. 자, A 한번 보세요. 곡선이 아주 그냥 서 있죠? 이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위험이 조금만 늘어도 월급을 확 올려줘야 겨우 만족하는 거죠. 반면에 저기 C는 어때요? 곡선이 거의 누워있죠. 이 사람은 위험에 좀 둔감한 편이라서 월급 조금만 더 얹어주면 그 정도 위험은 뭐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타입인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좋습니다. 근로자 마음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번은 그 짝꿍인 기업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여학생,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제가 사장님이라면요, 비싼 돈 들여서 안전장치를 쫙 깔아서 안전한 회사를 만들까? 아니면 그냥 그 돈 아끼고 대신 위험하니까 월급 더 줄게요 라고 할까? 그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경제학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 등비용 곡선, 영어로는 아이소프로핏 커브라고 해요. 이것도 이름 그대로예요. 이윤이 동일한 아이소, 점들을 쭉 모아놓은 선.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임금 위험 조합으로 직원을 뽑든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은 똑같다는 거죠.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제일 높게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이 오케이 할 만한 임금 위험 패키지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등비용 곡선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죠. 왜? 안전시설 투자해서 위험을 낮추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럼 이윤을 똑같이 유지하려면 당연히 임금을 깎아야겠죠? 둘째, 곡선이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을수록 이윤은 더 낮아져요. 왜냐? 같은 위험 수준인데 월급은 더 많이 줘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원점을 향해 오목한 모양이에요. 안전에 투자하면 할수록 추가로 안전의 1만큼 더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자기 만족을 최고로 높이고 싶어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이윤을 최고로 높이고 싶어하는 기업들. 이 둘이 노동시장이라는 곳에서 딱 만나면 과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시장의 두 주인공이 다시 모였습니다. 왼쪽에는 저마다 다른 성격의 근로자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서로 다른 상황의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이 둘을 한 공간에, 즉 하나의 그래프에 합쳐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마법처럼 완벽한 짝짓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쫄보 근로자 A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X랑 딱 만나서 PA라는 정에서 계약을 하고요. 반대로 위험? 그게 뭐임? 하는 배짱 두둑한 근로자 C는 고위험, 고수익을 제시하는 기업 Z랑 만나서 PC점에서 계약을 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끼리끼리 만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각자에게 딱 맞는 최적의 짝들이 만나는 이 점들을 쭉 이어서 만든 아름다운 곡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헤도닉 임금 함수입니다. 자, 이제 함수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봤으니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곡선이 시험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샅샅이 분석해 봅시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헤도닉 임금 함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선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이 정도 위험이면 최소한 이 월급은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기업이 이 정도 위험 수준에서는 이 월급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그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합의점들, 경제학 용어로는 접점들을 연결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죠. PA, PB, PC 같은 이 점들에서는요, 근로자의 무차별 곡선과 기업의 등비용 곡선이 스치듯이 딱 한 점에서 만나죠. 이 말은 두 곡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같아진다는 뜻이고, 근로자나 기업이나 딴 데 갈 필요 없겠다, 여기가 딱이네 라고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균형 상태, 즉 최적의 매칭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험에서 이 접점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나올 가능성 아주 높겠죠? 자, 지금까지는 그림으로 원리를 이해했어요. 근데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이 이론이 진짜 현실에서도 맞아떨어질까? 이걸 숫자로,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쓰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수식입니다. 한번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와, 교수님 수식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아주 쉬워요. 여기서 W는 임금 wage이고요. P는 다칠 확률 probability of injury, 그러니까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식은 그냥 근로자의 임금은 그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으로 봤던 그 헤도닉 이론을 수학 언어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위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여기 있는 알파입니다. 이 알파가 뭐냐? 바로 위험의 시장 가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통계를 돌렸더니 알파 값이 500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그건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 부상 확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500만 원씩 더 지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알파의 의미를 묻는 문제야말로 이 파트의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프도 나오고 수식도 나오고 너무 복잡해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원리를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건요, 단순히 문제 하나 더 맞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을 쌓는 과정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속사포 랩처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근로자의 무차별 곡선, 기업의 등비용 곡선, 이 둘이 시장에서 만나서 매칭, 그 접점들을 이은 게 헤도닉 임금 함수, 그리고 그 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위험의 시장 가격이다. 이 흐름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교수님, 근데 노동경제학은 양이 너무 많아서 구석탱이에서 불이 타라고 하죠. 그런 이상한 문제가 튀어나올까 봐 늘 불안해요. 맞아요. 그 불안감 제가 너무 잘 알죠.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요. 하지만 오늘 배운 이 헤도닉 임금 함수처럼 핵심이 되는 원리를 정말 깊게 이해하고 나면요,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분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높은 일당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월급,
그 차이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경제학 렌즈를 하나 장착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시험일까지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